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 기적을 낳았던 일본 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21세기까지 지금의 번영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을 두드러진 경제국으로 만든 그 원동력이 이젠 새로이 부상하는 다른 공업국에 작용하여 언젠가 일본의 경제 기적은 단지 경제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클리스토퍼입니다. 일본의 해부 경제력의 원천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성공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 계획에 의해 승리했고 어떤 이는 교역국의 희생으로 인해 성공을 거둔 상업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굴뚝 산업은 하향세에 있으며 해외로의 생산 이전으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통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로 인해 수출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으나 좋든 싫든 일본은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 경제 성장은 수출 지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역의 불균형은 주요 통화에 대한 엔화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엔고 위기와 일본에게 당한 교역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공포는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에 공장을 세우도록 했으며 자동차 업계도 그 예로 자동차 공장과 부품 공장이 미국에 퍼져나갔습니다. (1990년까지) 미국 내에서 190만 대 일본 자동차가 생산될 것입니다. 일본 공장 노동자들에게 공장의 이동은 직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지난 가을 일본 자동차 노동자 조합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일거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만 증가할 뿐이죠. 많은 일본 회사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일본 업계는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해외로 나갈 것이고 국내 생산은 감소를 할 테니 일본 업계의 실업에 대해 염려가 되며 일본 산업이 완전히 해외로 이동하는 사태가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군요. 회사의 이전은 일본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986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첫 진출을 했는데 최대 자동차사인 현대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수출용 소형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현대의 엑셀은 미국에서 생산 첫 해 동안 1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일본 차의 가격 상승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훨씬 더 유리해져 카나다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일본 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합니다. (1985년에) 시작한 엔화의 강세는 태평양 연안 전 지역의 경제를 변화시켜서 구인 광구가 아시아 4개 신흥공업국인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 붙게 되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섬유와 가전제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화학 섬유 공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직원들이 3교대로 일하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비 공장은 국내 시장을 위한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일본 주문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일본에 수입되는 우비의 80%를 생산합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이름은 많지만 대부분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죠. 엔화의 강세 이후 이 전자제품 공장도 일본의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1986년 3월 아시아 공업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전체 양은 67억 5천만 불로 이것은 1년에 30% 증가한 것이며 대만 외환 보유고는 일본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1986년 대만의 대외 무역 흑자는 150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의 수출은 1985년과 1986년 사이에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대만의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은 64% 증가했고 가전제품은 37% 증가했으며 다른 품목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1986년 10월) 대만의 자동차 회사인 율릉이 처음으로 국내 생산 제품을 시판했으며 그들도 한국 현대의 예처럼 해외에 시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일본의 경험과 유사하게 대만 생산업자들은 섬유 제품에서 전기 제품, 자동차로 품목을 바꾸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국제 분업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미국은 기술을 쉽게 다른 나라에 이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그 기술을 배웠으나 선진국으로서 일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자유화돼야 하고 지도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1970년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으나 그 후로 미국 시장 내에서 힘찬 전진을 해와 1984년엔 가구, 의류, 가전제품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고 철강과 자동차에서도 기회를 얻어 일본 은행과 업계는 신흥공업국 붐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와 화학 제품 업계를 포함한 1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은 대만 무역협회 주최 투자 세미나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격심해지는 해외 경쟁과 일본 회사들의 생산 시설의 해외 이주 경향은 일본 국내 경제가 옛 모습의 그림자로서만 남게 될 거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한때 강력했던 일본이 허상이 될 거라 합니다.
일본의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외국 경쟁의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는 가와구치시입니다. 여기엔 많은 자동차 부품, 전기 부품, 기계 도구 공급자들이 있으나 이 지역의 생산은 60%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능률을 높이자는 것이죠. 즉 낭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나카무라는 이제 용광로에 일본 탄을 쓰지 않고 대만에서 수입된 탄을 사용합니다. 대만탄은 얼마나 쌉니까? 10,000에서 15,000엔 정도죠. 수입탄을 이용함으로써 1년에 약 19만 불을 절감할 수 있으나 사업을 위해서 나카무라는 내년엔 추가로 30%의 경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했고 가격도 하락을 해서 단지 유지하는 데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6년에 가와구치에선 14개의 공장이 폐업하게 되어 68년간 영업해오던 이 공장도 폐업하여 주차장으로 되었습니다. 한때 큰 회사가 작은 구멍가게가 될 정도까지 합리화와 원가 절감을 실행해 와도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뭐가 잘못됐죠? 사회의 문제인가요? 글쎄요. 변화의 파도가 세계를 뒤덮어도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죠. 아마도 우리가 약해서인가 봐요. 엔모토 캐스팅의 엔모토 시니치 사장은 새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는 로비나이트라고 하는 고온 주조 방법을 개발해 반도체와 첨단 기술 소재 생산에 사용하려 합니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흘린 땀과 힘든 노동의 보상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지금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더 중요하지요. 특수한 지식이 필요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주물 공장을 계속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일본의 큰 기업 또한 국제 경쟁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철강 회사는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이지만 19,0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이 회사는 새 분야인 전자와 탄소 흑연 생산에 뛰어들어 철강 생산 노동력의 41%가 외국의 경쟁과 엔화의 강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저는 산업에서 신기술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일본 철강 또한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이 이론을 반영할 것이고 새 부서로 이동하기를 원해 점진적으로 일본 철강 내 여러 부서의 중요성이 달라질 것이며 철강 생산 합리화와 함께 직원의 수는 감소하여
공장 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これから相当激しく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 동경 아파트 빌딩의 코너에 일본 철강은 1986년 5월 미국과 손잡고 새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6명의 직원 중 11명은 일본 철강 본부 또는 공장에서 임시로 전임해온 상태며 이들은 일본 철강이 전자제품으로 뛰어드는데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びっくりしました。えっていう感じ 전임대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で。こういう会社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 일본 철강이 전자제품 회사를 설립한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동경에서 반나절이나 떨어진 북동쪽의 도호구에 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온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정신이 없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없죠. 조금씩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꼭 성공한다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겠죠. 다각 경영의 열매를 거두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관료들과 사업가들은 미국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산업화에 대한 일본 TV 보고는 시청자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방에 폐업된 공장이 있고 조선업 같은 중공업이 미국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수의 미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산업은 활력을 잃어 이 지역의 제조업종 종사율은 40%의 높은 비율에서 오늘날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5년 5월)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32년간 일해왔던 마일스 러블스는 시간제 청소부로 일하면서 옛 임금의 4분의 1을 받고 있으며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100여 개의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평생 공작소에서 기술을 터득한 게 아닌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해야만 했죠. 위스콘신주의 러시는 인구 10만의 중서부 소도시입니다. 러블스 씨가 일하던 회사는 1981년 기계 생산 부서인 중국으로 이전을 해가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60년간 주요 기계를 생산해왔지만 이제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가를 이용하는 외국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의 공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마지막 손질만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계속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했는데 선택은 몇 가지로서 하나는 생산 과정을 중단하고 공작 기계를 해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든지 부품을 외국에서 생산하여 전자 부품의 조립을 이곳에서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1985년) 이 회사는 공장 문을 닫고 110명의 직원 중 92명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작업을 하면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전 그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도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저와 공감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위를 갖게 됐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회사가 가버리고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산의 해외로의 이전을 소위 미국의 탈산업화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엔화의 강세와 일본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일본도 미국의 길을 밟게 될까요? 만약 일본이 이 문제를 제때 알아보면 그것을 피하고 산업 기초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본은 중공업이 하락하고 있는데 철강 산업은 40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탈산업화 적응이 미국처럼 어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일본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철학과 단일 인종의 유지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는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유동성을 갖게 하고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데 반발이 적지만 미국은 큰 지출과 지역적인 이기심 때문에 힘들었으니 미국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영에서 다국적화가 심화된 1970년대에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소위 굴뚝 산업 분야지만 일본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죠. 조선업과 같은 일본의 굴뚝 산업은 아직 일본에 남아 있지만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 업계들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사한 탈산업화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アメリカ以上に深刻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予想しますね。 2000년대 일본 경제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될까요? 이 지도는 세계 총 생산을 각 국별로 분배한 것입니다. 1985년 일본의 비율은 10%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일본은 세계 총 생산의 12%를 담당할 것입니다. (1980년)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8,330억 불이었는데 일본 정부의 경제기획원은 2000년도의 GNP는 2조 7천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차 산업과 생산 산업은 48%에 이를 것이고 서비스 분야는 2000년도에 일본 GNP의 52%에 이를 것입니다. 풀타임 고용원 숫자는 14% 증가할 것인데 각 분야별로 고용 전망을 살펴보면 농업과 어업 분야는 47% 감소하고 광업과 생산업은 10% 증가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30%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초 생산업 최강 시대는 끝일지도 모릅니다. 동경 호텔에서 주요 증권 중개 회사들은 금융계 인사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산업부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비스와 금융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Does he play with us a little bit? Yes, very good. And we ask him to play a lot in bond market. Be careful, be careful. But I would guess he's pretty smart if he's a big player in Forex. Good to see you. Thank you. 기타 시게루의 별명은 기타머니로서 지난봄 통화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타 씨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투자가들의 영웅입니다. 금융계 사람은 기타 씨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기타 씨는 1947년 전쟁 직후 철강 거래를 시작해 1950년대와 60년대 수익성이 좋았다가 석유 위기의 여파와 잇따른 일본 철강 산업의 하향으로 인해 기타 씨의 철강 거래 회사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화 거래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는 달러, 엔, 프랑크, 마르크이든 돈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후 전역에서 무역 흑자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통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경우 화폐 투자는 다른 사업보다 2배나 수익성이 높습니다. (1986년 4월) 기타 사장은 바로 옆에 화폐 거래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여기 근무자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화폐를 가장 이익이 되는 순간에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오늘 달러를 거래합니까? 달러가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겠습니다. 여기 전화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화하죠? 은행에 합니다. 약 20여 개 은행의 외환 사무실과 연락을 하자니 20개 정도는 아무래도 있어야겠죠. 바쁜 날에는 여기서 6억 2,500만 불까지도 거래됩니다. 오늘은 긴장감 속에서 어제 산 달러화를 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씨, 오늘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약 1억 정도요? 달러요? 아니요, 엔이죠. 언급할 정도는 아닙니다. 언급할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 때는 얼마죠? 외환 시장 변동에 좌우되는데 5개 내 이익을 남기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쉬운 사업이죠. (1986년 3월) 일본 최대 가전제품 회사인 마츠시타 전기가 가장 잘 팔리는 칼라 TV 모델의 공장 생산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이 일본 공장에서 나오던 TV 세트는 이제 미국의 마츠시타 전기의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일본이 미국의 수입 가전제품의 73%를 공급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침투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 수입 전자제품의 8%를 공급하며 TV 세트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그들을 첨단 기술 분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 준비 작업이죠. 이 공장에서 마츠시타는 고품질 텔레비전의 투영 시스템과 다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데 자동 화율은 사람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새로 개발된 생산 라인에 맞는 직원 재교육은 마츠시타의 큰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로 점점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므로 과잉 노동자 문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 봅니다. 물론 노동력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것을 가정해야죠.
간단한 조립 라인 노동자는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됩니다. 技能者ですねに転換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し、それから自動化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も 현 체계를 바꾸어 더 광범위한 자동화와 첨단 기술 분야로 변화해야 합니다. 適応したですね、自動化機械化をやっぱりやっていく必要があろうと。 시가현의 도레일 나이론 공장은 60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1986년 문을 닫았습니다. 足元が悪いです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 동남아 국가들이 국제 섬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장은 일본에서 최초로 나이론 생산 시설을 갖추었고 한때는 일본 섬유 산업의 원동력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감소했습니다. 何人くらい働いて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大体6월 문을 닫았을 때 단 400명의 직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月ぐらいまでですと400人ぐらい。 やっぱりここ来ますとね、 여기에 오면 기계 소리 속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옛 공장에 대한 느낌과 추억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는 낡았고 사라졌지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ここに働いて、よその職場にですね、 현 상황이 아무리 새롭게 변화하더라도 経験値の 과거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でもそれが生きると 여기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여기 오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도레이 기업은 지난 60년간 자리 잡고 있었던 섬유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100개의 소규모 업체를 설립했는데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자 분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들입니다. 다각적 경영화를 향한 운동의 일부로서 중추 회사는 1억 2,500만 불을 연구에 투자하고 250명을 고용했으며 연구 개발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전자 부문처럼 섬유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은 항암제인 인터페론 개발에 도움이 되어 작년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 약품을 대량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섬유 분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첨단 기술 체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개발 중인 상품은 주위 기온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섬유입니다. 처음엔 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른 색깔의 옷감이라고 했죠. 하지만 눈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색깔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말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색깔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장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사들이 첨단 분야로 접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나이든 근로자들의 장래입니다. 시가현 나이론 공장의 평균 연령은 46세였는데 이누카이 다다오 씨는 행정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だかというと机の上に座って机の 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今だから身についてましたので 현재 서류 업무를 보는데 に座れっていうの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体を持て余ってない 다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昔が懐かしいですけども 신화라 소조 씨는 인쇄 공장으로 전임되어 회사 신문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일본 섬유 산업이 약화되는 동안 의류 패션 산업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간단한 천 조각을 봉제하여 적절한 상표를 붙이면 훌륭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는 의류 디자인 회사인 고베에 있는 월드 주식 회사로 지난 15년간 판매량은 34배로 증가했고 이익은 62배로 증가했으며 모든 생산은 하청으로 이루어집니다. 2,400명의 직원 중에 500명 이상이 의복 디자이너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패션 고문과 상점 디자이너들입니다. 한 가지 패션의 수명은 짧을 수도 있지만 비결은 소비자 경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죠. 월드 주식회사 직원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3년 됐어요. 今までヒット商品みたいなのありましたか？ 히트한 디자인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시즌 동안에 무려 10만 개나 생산이 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동경은 세계 패션쇼의 센터가 돼 있고 아방가르드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처럼 일본의 시계 산업도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시계의 범위도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세이코는 일본 시장에서만 현재 3,000개 다른 모델의 손목시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이코의 최신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터 시계라 하는데 사용자가 매일 1분간 감아주어서 내부의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연구에 의하면 어떤 소비자들은 쿼트 시계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싫어하고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 숫자 표시판 위에 지별판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 시계는 간만의 시간을 알려주는데 어부와 선원을 위해서 이 시계 내부에는 어느 때이든 일본 전역의 만조와 조수를 알려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TV는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입니다. 例えば時が動いている時を知らせ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が例えば今までは全部振り子でこう時を刻んでたわけです。 세이코의 회의에서는 젊은 층이 이끌어 나갑니다. それが時を刻んでいるとね。 정밀 전자시계의 등장으로 손목시계 시장이 변화되어 10년 전에 생산했던 가장 뛰어난 시계만큼이나 이 값싼 시계도 정확합니다. 세이코에서는 습관적 구매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なんていうか今はこう悪い意味で言うと賭けっていうんですか当たるも発見当たらぬも発見みたいな 세이코는 분위기, 활동, 시간에 따라 여러 개의 시계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전략은 생산 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상품을 대량 생산했을 때만 규모의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보조 디자인과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죠. 현재 각 시계의 판매 사이클은 약 6개월이고 보통 4,000개 이상 팔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 시계가 독특한 방법으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이코에서 20개 모델을 생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2,300개를 생산하는데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세계 시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헨리 포드의 사업처럼 규모의 경제성 때문에 세계적 브랜드를 안 받아들이는데 컴퓨터 기술, 자동화, 로봇이 있기 때문이죠. 이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 에너지는 그러한 종류의 생산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들은 일용품 종류의 시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한국, 중국 등으로 이미 이전이 됐죠. 그건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 개척처럼 쉽지 않지요. 서비스 분야 밑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 능력을 분리시키면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되죠. 서비스 분야에 홀로 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론이나 디자인은 개발하는 데 미흡했으므로 중요한 것은 가진 능력을 잘 조화시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경제를 그쪽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죠. 일본 산업계 지도자들은 세계 시장의 변화와 당면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주요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국내 비용 증가에 의한 해외 진출로 일본 산업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성실한 셀러리맨과 근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분명 증가할 것이고 제조업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판매 기술의 증진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새 세대의 것이며 그들이 일본을 21세기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